아니 어떤 아이들은 역사 공부를 학습 만화로 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이 엄청나던데? 이런 사례 들어보시거나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학습 만화 읽혀도 되는가? 문해력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반대로 문해력에 해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 학습 만화 많이 보나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봐요. 쉬는 시간에 한 아이 책상에 애들이 막 우글우글 막 모여 있으면 열에 아홉은 핫한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애들이 막 그거 보려고 몰려든 경우거든요. 인터넷 서점 어린이 분야 상위권 순위는 학습 만화가 다 점령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사주신다는 증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책의 종류 중에서 학습 만화가 가지는 지위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만화책은 부모님들의 제재를 좀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학습 만화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은근 지지를 받는 편이죠. 이때 부모님들의 감정은 약간 양가 감정이에요. 일반 도서보다는 엄청 반기는 편은 아니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을 거라는 그런 감정에 좀 허용해 주시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사주시거나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니 나는 절대 반대다. 아니면 나는 안 읽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적절히 좀 허용하는 편이다. 요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요. 읽혀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한다면 읽혀도 됩니다. 단 학습 만화만 읽는 경우라면 안 됩니다. 왜냐? 엄밀히 말해서 학습 만화를 독서라는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읽혀도 되냐고요? 물론이죠. 이 학습 만화는 엔터테인먼트의 영역, 아니 조금 더 허용해서 에듀테인먼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의 여가생활, 놀이 문화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뒹굴뒹굴거리면서 학습 만화 보는 거, 여가를 즐기는 거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죠. 자, 즉답을 드렸으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학습 만화는 인쇄 매체이긴 하지만 책이 가지는 긴 글 읽기의 기능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림이 내용 전개의 주된 역할을 하거든요. 즉, 영상처럼 시각 매체의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나 재미에 초점을 두니까 어떤 학습 만화의 경우에는 서사의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질을 장담할 수 없는 책도 있다는 게 바로 맹점인 거예요. 제가 5학년 아이들이랑 이 학습 만화에 대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 만화가 재밌대요. 엄청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사실 이거 재미로 읽지 공부하려고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맞아 막 이러고 스토리는 기억나지만 그 속에 든 고급 지식은 자동 스킵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 만화의 요소를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여러 지식 요소들을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사의 개연성이 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지점이 딱 하나 생기는데요. 아니 어떤 아이들은 역사 공부를 학습 만화로 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이 엄청나던데? 이런 사례 들어보시거나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5학년 2학기 사회는 한 학기 내내 역사만 나오는데요. 이때 저보다 훨씬 더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머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물어보니까 애가 막 책 이름을 대면서 학습 만화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사, 세계사 어때요? 이 지식 자체가 다 서사 구조예요. 시간의 흐름, 사건의 인과관계가 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로도 앞뒤 개연성 있는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학습 만화 속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비약이나 왜곡이 없다면 함께 제시되는 이 시각 자료가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사가 뚜렷한 글의 종류 중에 인물사도 포함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욕심내는 이거 읽고 배경 지식이 늘었으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와 제공받는 아이의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한국사나 세계사나 인물사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학습 만화를 독서의 영역에서는 제외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텐데요. 직접 박물관이나 어떤 곳에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정보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영상을 보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죠. 물론 독서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학습 만화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 독서라는 영역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만화 문해력은 관련성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어떤 학습 만화는 그리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더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학습 만화 속 텍스트는 문장이 짧고 구조도 단순해요. 오락적 성격이 강하죠. 이건 말하기에 가까운 글로 전통적인 읽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구어적 성격이 강해요. 특히 학습 만화 속 어휘들은 그림체와 함께 텍스트는 최소화시켜야 하다 보니까 단순하고 압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나라 군사들은 어느덧 살수에 다다랐고 어서 강을 건너기 위해 너도 나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수나라 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무렵 갑자기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어. 이 줄글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의 일부분인데요. 이 똑같은 부분이 만화로 표현되면 수나라군이 강물을 건너는 모습에 고구려군이 공격을 퍼붓는 모습이 한 장면의 그림으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 슝, 으악 이런 의성어로 표현이 되죠. 또 검은색 갈기를 날리는 준말을 타고 전쟁터로 향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에 싱 한 글자 적혀요. 이건 일반적인 독서에서 요구하는 깊은 사고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학습 만화로 지식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긴 글 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 능력, 비판 능력, 추론 능력까지 똑같이 기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학습 만화에 등장하는 어휘는 평균 300여 개, 줄글로 된 역사책에 나오는 어휘는 3000여 개, 무려 10배 차이. 질과 양의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 최소 문해력 확보해 주려고 한글떼기 책, 받아쓰기 책, 수업 영상까지 엄청나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최소 문해력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획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어휘력은 달라요. 오랜 기간 꾸준히 습득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초등 어휘 인력을 낸 거고요. 다시 학습 만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반 도서를 선호하는 집단과 학습 만화를 선호하는 집단의 어휘력 검사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반 도서를 선호한 아이들의 어휘력 평균은 대략 68점, 학습 만화를 선호한 아이들의 어휘력 평균 점수는 58점 정도, 약 10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이 학습 만화를 선호한 아이들 중에 어휘력 점수가 높게 나온 몇몇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 만화만 읽은 건 아니었고요. 독서량 자체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도서를 선호하는 아이들이라도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독서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였어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면에서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습 만화책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신중히 고르셔야 해요. 그래서 학습 만화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첫째, 지나치게 흥미만 고려해서 내용이 자극적인 건 아닌가. 둘째, 지식과 정보를 지나치게 압축하진 않았는가. 이건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간추리다 보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압축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셋째,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어휘를 많이 사용한 건 아닌가. 아이들에게 어휘 노출 환경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굳이 흥미를 위해서 불필요한 어휘, 저속한 유행어, 존칭의 무분별한 사용, 축약된 의성어 의태어 사용, 이런 걸 굳이 활자로 제공하는 건 이 맥락상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최소화된 책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아이가 한창 학습 만화에 빠져 있으면 은근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 만화의 흥미도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학교급이 바뀌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수록 어느 순간 유치하게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다행일까요? 네,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그간 읽어온 책이 학습 만화가 유일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좀 커서 학습 만화에 좀 흥미가 떨어져서 그제서야 드디어 다른 장르의 책을 좀 시도하려고 보니까 그 시기에 권장하는 책들은 좀 어떻겠어요? 어렸을 때 요구되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당한 수준의 어휘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서가 어렵게 느껴지겠죠. 계속 도돌이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라는 장르에 치우친 독서는 좀 위험해요. 학습 만화를 읽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만 읽는 게 위험한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 둘 다 학습 만화 보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양한 놀이거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독서는 독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학습 만화를 주로 즐겨본다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패턴으로 읽는지. 많은 아이들이 그림 위주로 보지 텍스트는 가볍게 넘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글씨는 보조 역할 정도만 담당하는 그 정도 수준의 웹툰조차 읽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영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인지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아이가 학습만 하면 선호하는데 어떡해요? 이런 질문이 너무 당연해지는 타이밍이죠. 그러면 혹시 다른 장르 어떤 걸 좀 시도해 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더해 보셨나요? 어떤 환경을 제공하셨나요? 어떤 노력은 실패하고 또 어떤 노력에는 약간의 희망을 좀 보셨나요? 이건 아이마다 또 가정마다 각각 다 다른 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의 문해력과 어휘력을 위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을지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눈 학습 만화, 읽혀도 되는가?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 책을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